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 이제 한 곳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일대는 실투자금이 한 1억 내외 정도면은 좀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액 투자, 자녀 증여용으로 좀 적합합니다. 단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요. 뭐 재개발로 확정된 지역은 서울시에서는 1억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없고요. 여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개발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장기 투자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관련 기사를 좀 몇 개 보고요. 오늘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에 나온 기사고요.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압구정 아파트 값이 평균 30억 정도 한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전국에 113개 동이 이미 10억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건데요. 일단 압구정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29억 9천만 원 정도 평균 가격이 형성을 했고요. 압구정을 제외하고 이제 반포, 용산, 대치, 뭐 서빙고동 일대는 평균 20억을 초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10억이 넘는 초과 지역들도 좀 많이 생겼죠. 2017년도에는 34개 동이었던 게 현재는 무려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죠. 113개 동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겠죠. 시, 군, 구별로 봤을 때 1위는 역시 강남구가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 서초, 뭐 용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평균 거래 가격은 서울이 이제 8억 4천이고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세종시입니다. 4억 3천만 원. 그 다음이 경기도 3억 8천만 원. 그 다음이 이제 부산 순서로 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시죠. 직방에서 조사한 기준이고요.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2020년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 원을 초과한 지역입니다. 연도별로 평균 거래 가격을 나타낸 거고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집계를 한 겁니다. 지난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이 넘었던 지역은 이제 압구정동이 유일했는데요. 2020년 현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반포동 일대, 그리고 뭐 용산동, 뭐 대치동, 뭐 서빙고동, 도곡동 등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뭐 압구정동 일대는 아직 뭐 신축 아파트도 아니죠. 재건축도 진행이 안 됐는데 현재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현재 가격이 사실상 싸 보이게 될 겁니다. 계속 이제 해당 일대 시세를 좀 지켜보는 것이 주변 지역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압구정동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2020년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을 좀 보면은요. 서울이 8억 4천만 원으로 역시 이제 가장 비싸죠. 그 다음 이제 세종시로 집계가 됐습니다. 4억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부산, 대구 일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액이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지방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요. 수도권 지역을 투자로 검토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자산을 형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기사 헤드라인이네요. 공급 특단의 대책 강조한 문 대통령, 정작 엉뚱한 대답도 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어떤 투기 방지나 부동산 안정 실패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획기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안에 하나가 이거죠. 뭐 역세권, 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예상한다. 뭐 정책 실패가 뭐 세대 분화 탓이다. 뭐 1인 세대나
2인 세대들이 좀 많아져서 뭐 공급 대책을 뭐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뭐 정책 실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무주택자 분들에게 어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다라고 하는 뭐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공급 대책들을 보면은요, 요약을 해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있죠. 뭐 최근에 1차 발표를 했고 다가오는 3월에 신규 구역으로 뭐 지정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건축도 일부 있고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재건축은요. 뭐 참여하는 데가 많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역시 공공 소규모 재건축도 신규로 도입될 예정이고요. 뭐 역세권 고밀 개발도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을 보면은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어떤 중대형 평형이 아니라 아마 중소형 평형이 위주로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부 이제 중공업 지역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 그리고 뭐 사전청약이 있죠. 사전청약도 뭐 최근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공공임대를 다수 포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공급 대책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공공의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공재개발, 뭐 공공재건축, 뭐 공공소규모 재건축, 역세권 고밀 개발도 보면은 이 청년 신혼부부 대상 어떤 소규모 주택이 많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뭐 중공업 지역 일대도 뭐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종상향을 400%까지 확대하는 조건부로 해서 이런 공공에 대해서도 또 조건부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 임대주택도 확충을 할 거고요. 사전 청약에도 또 공공을 넣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공에 대한 어떤 확충 방안이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메일 상담자 내용 일부를 토대로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 역시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50대 후반 가장이시고요. 뭐 다행히 이제 1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실거주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 1억 정도의 자금으로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 수도권 지역의 장기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시고요. 뭐 세대에 분리된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명의로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광역시 이상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집값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최근에 수도권의 집값의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양극화가 많이 되죠. 양극화를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초양극화 되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처라도 잘 발굴하셔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저도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올려보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역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고요. 뭐 해당 일대가 서울시 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향후에 뭐 여러 호재들도 있고요. 아직 저평가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아주 비싼 아파트가 있죠. 주변에 뭐 한남더일도 있고요. 그리고 옥수동 일대도 보면 비싼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죠.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라고 하던가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 등의 비싼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위쪽으로 좀 가보시면 최근에 또 리모델링 호재가 있죠. 서울시 시범 리모델링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또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남사단 아파트 일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동 일대가 있고요. 그 바로 인근이 지금 응봉동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 대비는 아직 시세가 많이 오르진 않은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아직 신축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가 이제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지금 재건축도 진행 중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호재가 이런 거죠. 서울숲하고요, 응봉역 일대 이 사이를 공중보행교로 연결 추진 중에 있다라고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뭐 2024년 12월까지 뭐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삼표부지 일대랑 이 응봉역 일대를 이렇게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뭐 조감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연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일대가 역시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될 거고요.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인근 일대가 좀 재건축으로 추진 중인 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응봉 1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죠. 여기가 이제 주택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대상지가 여기고요. 응봉역 초역세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도 이제 현대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연한이 다 됐고요. 재건축의 가능성이 좀 높은 아파트고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저 바로 위쪽에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 속한 지역이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 1억 내외로요. 그래서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변 일대에 조망도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를 좀 관심을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보니 실투자금이 아무리 적어도 한 7억 이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검토를 뭐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도 이제 한강변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재건축 호재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금호 현대, 뭐 응봉 현대라고도 하고요. 644세대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19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그래서 용적률 등을 고려해 봤을 때도 재건축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여기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이제 오늘은 소액 투자처니까요. 요 일대, 요 위쪽을 좀 보시면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런 지역이죠. 요런 지역들을 보시면 매매가가 서울의 한강변 일대의 다세대인데요. 한 1억대에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뭐 한 2억 정도 합니다. 이게 매매가 기준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가 한 1억 정도 내외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한 1억 정도 내외로 역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충족이 되어 있고요. 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 투자금 1억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헤드라인에 뭐 이런 겁니다. 기사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압구정 아파트 값이 평균 30억을 돌파했다. 정확히는 이제 29억 이제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압구정 외 이 반포와 용산, 뭐 대치, 서빙고동 일대도 평균 20억을 다 초과를 했고요. 특히 이제 10억이 넘는 지역이 17년도에는 34개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3개 동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추후에는 더 늘어나겠죠. 역시 이제 시군 구별로 봤을 때 1위는 강남구가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 서초구, 뭐 용산구 순서로 집 가격이 높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소액 투자처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1억 기준으로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 성동구 응봉동 일대 주거 환경 개선지구 내에 1억으로 좀 소액 투자를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좀 보시면은요, 향후에 자산을 좀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구독하기, 좋아요를 해주시면 꾸준하게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